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강제적으로 전세를 억지로 눌러놓은 상황인데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대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공급에 대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그리고 주거 불편 해소하겠다는 두 축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많은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중요한 핵심 내용은 없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가장 큰 것이 이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기준에 대한 과연 기준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촉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요,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140% 잡았고요. 거기에다 담보 인정 비율도 90%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적용하니까 126%라는 기준이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기준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기준인 것이, 공시가격도 지금 내려갔고, 그리고 기존의 전세 시세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이 보증보험 기준이 너무 빡빡해지다 보니까 전세가 꼭 강제적으로 전세 가격을 내리게 되는,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이 전세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임차인분들이 좋겠지만 임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이용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또 이 시장으로 진입이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쉬운 어떤 지금 발표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일정 부분은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빌라도 전세값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불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정책을 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제 아주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기준을 또 다시 건들게 된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렇게 보증보험 기준을 건들지 않는 대신에 좀 보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한다면 이 가격이 시세에 맞지 않다, 이 공시가격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정확한 시세로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전세를 산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허그가 또 인정을 한다면, 이 두 개가 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의를 신청하고 허그에서 인정을 해줘야, 그랬을 때 허그에서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산정을 받아서 그렇게 산정된 감정가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해도 아무 곳에서 가서 아무 감정평가기관에 가서 할 수가 없고요. 직접 허그에서 정한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일단 받는 것 자체가 이의 신청하고 또 허그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 인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청하게 된다면 정해져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제한을 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이 발생해요. 물론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함을 만들게 되고 쉽게 접근하는 것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 시장에 지금 정부가 원하는 보증보험에 대한 얘기를 왜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깨고 있고요. 강제적으로 전세를 억지로 눌러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좀 보완해 줘야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이런 선택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고, 분명히 이것을 다시 많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보증보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어떤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비아파트로의 수요 유입은 여전히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세가 이렇게 보증보험을 갖다가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낮은 전세로만 하려고 하면 임대인들이 일단은 그 전세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월세로 돌리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 뭐 오피스텔이나 그 빌라 쪽으로는 수요가 유입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이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 수요가 계속 아파트 쪽으로만 집중해서 들어온 상황이 되면서 아파트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전세값은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뭐 5억 하던 게 6억 하고 6억 하던 게 7억 하면은 모든 임차인분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은 비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금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걷어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월세 등으로 전환되는 물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은 되는데 월세, 반전세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물건들이 임대인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공급 물건은 더욱더 제한적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가뜩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임대인분들이 누가 빌라로 임대인 역할하면서 빌라 보유를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빌라를 더 사고 싶겠습니까?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공급도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빌라의 어떤 수요는 계속 들어올 텐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좀 포기하면서 그런 임차인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빌라, 오피스텔 전세값, 그리고 매매값도 모두 자극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세값에 대한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세팅이 가능하게끔 정부가 이걸 열어줬어야 되는데 이걸 제한했어요. 제한하다 보니까 임대인분들은 결국은 이 맞지 않는 전세 세팅을 못하니까 이제 그 월세, 반전세 이런 식으로 세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강제적으로 역전세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시장을 던지고 나가겠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결국 굉장히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빌라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꼭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요들로 인해서 다시 가격이 오를 전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매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발표 내용이고요. 처음에 이 내용을 왜 하게 했었겠습니까? 아파트로의 전세값이 너무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걸 한 것인데 전혀 그 목적에는 부합할 수 없는 어떤 정책 발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 완화 조치, 감정평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다.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값 상승 완화, 전세값 안정 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한 것인데 그 목적 달성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아파트 전세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전세가 오르면 결국은 비아파트 시장 쪽으로도 수요가 들어오면서 비아파트 쪽으로도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값 오르면서 매가도 또 올라가게 되고 그 전세와 매매가 모두 오르는 아파트건 비아파트건 모두 상승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또박또박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씩 그런 것들을 약간씩 속도를 늦춰줄 수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조정하지 못하고 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또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번 이 이슈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져야 되는 시장인데 강제로 지금 이거를 눌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꽉 눌려있던 것이 나중에 더 크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을 좀 지난다면 결국은 또 빌라, 오피스텔 시장도 다시 수요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시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것 시장은 곧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이번에 한 이번 결정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지 또 그 외에 또 이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계속 꾸준하게 공유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